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나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나율님께서는 지금 현재 성우를 하고 계신 성우분이십니다. 자, 김나율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반갑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또 TV에서 뵀어요. 이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바로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이고, 네. 아닙니다. 네, 또 네. 보통 미인이어야지 내가 또 알아보지 또.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니, 어제 방송도 제가 봤는데. 네네. 네, 미리 성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지금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아니, 근데 막 기대를 많이 하실까봐. 성우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오래 했는데, 네. 이런 거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아하.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저도 감사합니다. 한때 조금 성우를 꿈꿨던 적은 있었거든요, 예전에.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전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주 예전에, 네. 20살 중후반 정도였나? 그때 한번 꿈꿔봤었는데 너무 네. 어렵더라고요. 이거 보통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실 성우분들이라든지 배우분들이라든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연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요. 네. 연기자죠. 사람이 아닌 걸 연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요. 사람도 그렇다. 연기하고 사람이 아닌 것도 그렇죠. 연기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심령 현상을 겪는 분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쪽 분야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푼다? 이런 쪽으로 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저를 그렇죠. 좀 포함해서. 네.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네. 오늘 방송 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임 중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게임을 하실 텐데 저랑 이제 이야기는 사전에 제가 부탁은 드렸는데 그 아칼리라는 그 캐릭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연기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아칼리 대사 몇 개만 해주세요. 네, 바로 갈게요. 아이고, 네, 해보겠습니다. 난 걸음말 때부터 칼 쓰는 법을 배웠다고. 내가 그림자에 겁먹을까봐? 이런 느낌입니다. 살짝 중성적인 그거네요. 네, 맞아요. 전 중성적인 걸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기본적인 톤이 좀 낮고 이래서 그런가 봐요. 그림자에 뭐라고요? 내가 그림자에 겁먹을까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닌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내가 그림자에 겁먹을까봐? 좋으신데요?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나는 이렇게 성우분들이 해주시면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으셨길래 오늘 또 시드음을 찾아와 주셨을지는 같이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가위도 엄청 자주 눌리고요. 이렇게 이유 없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근데 성우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성우가 되기 전에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역대급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무서웠던, 지금 생각해도 약간 소름이 끼치고, 그때 만약에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어서 네, 한번 제보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때가 제가 20대 초중반이었을 때인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대 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혼자 살아야 되는 집을 이제 구할 때였죠. 삼성동에 이렇게 반지하 집을 보러 가게 돼요. 좋은 동네인데, 거기. 좋은 동네인데, 이제 옛날식의 왜 이렇게 완전 반지하 아시죠?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을 처음 보러 갔을 때, 자매분이 두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뭐랄까, 그 구체관절 인형? 그런 인형들을 이렇게 쫙 전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을 보러 갔을 때도 약간 느낌이 조금 스산하다? 뭔가가 조금 깨림직하다? 이런 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걸 느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딱 봤는데 어차피 그 인형들은 이사 나가시면서 다 들고 나가실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가격도 날짜도 괜찮은 것 같아서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사를 딱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이사를 가면 첫날 그 집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집이 되게 낯설고 좀 무섭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혼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사를 딱 해놓고 침대와 신발장 사이에 보면 그 공간에 제가 옷 무더기를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 룸이라고 적어놓은 곳에 제가 TV를 중간에 이렇게 공간 박스 이런 거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TV를 틀어놓고 밤에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영화 기생충 보시면 약간 화장실이 이렇게 반칸 올라가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 알죠. 네, 그런 이제 화장실이었는데 이제 막 너무 조금 좀 뭔가 무섭다. 그래서 이제 TV도 켜놓고 불도 다 켜놓고 샤워를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막 샴푸를 하고 있는데 다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첫날. 그래서 네. 근데 물은 나오고 있는데 다 정전. 완전 암흑 속에서.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막 옆에 이렇게 잡히는 수건으로 그 샴푸 그대로 이렇게 막 둘러쓰고 밖을 나왔어요. 근데 깜깜하죠. 저녁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도 너무 낯설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두꺼비집? 이제 이런 걸 겨우 찾아서 제가 이렇게 막 그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꼭대기층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사셔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집이 좀 전기가 나갔다. 근데 이상한 건 이제 올라가는 계단마다 센서등이 켜지잖아요. 등이 다 켜지는데 불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 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고는 두꺼비집 그거를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딱 올리셨는데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건드렸나 봐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그 하루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삿짐을 미처 정리를 못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땅바닥에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옷 정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TV를 보다 보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보다 보면은 앉아있다 보면은 약간 눕게 되고 눕다 보면은 아시죠? 이렇게 알죠. 잠들게 되고. 네. 근데 그날이 이사한 지 이틀째였는데 바닥에 제가 저기 딱 중간에서 자고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잠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화들짝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거 뭐지? 그래서 막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데 잠깐만 뭐 뭐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제가 또 잠이 좀 많아가지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침대로 이렇게 주섬주섬 가서 침대 위에서 다시 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가위를 많이 눌렸다 보니까 뭐지? 이러면서도 그냥 또 뭐라 이러고 또 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에서는 이상하게 땅바닥에서만 자면은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친구들이 놀러와도 그러니까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친구 한 명은 저랑 같이 침대 위에서 잔다고 해도 뭐 2명은 땅에서 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 2명은 또 이상한 가위를 눌린다거나 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 집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만의 철칙은 제가 이사를 나갈 수 없으니까 네. 침대 위에서만 잠들기. 절대 방바닥에서 잠들지 않기. 네, 이렇게 이제 저 혼자서 철칙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요. 어느 날 또 이제 TV를 보다가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누워서 TV를 보다가 잠이 또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방 중간에서 정말 대자로 뻗어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자다가 갑자기 현관에서 띠띠띠띠띠 이렇게 그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문이 띠리리 딱 열려요. 뭐야? 누가 딱 들어와요. 근데 저는 분명히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의 목 위가 안 보여요. 근데 하얀색 투피스를 입었는데 머리는 긴 생머리, 한 허리까지 오는 까만 긴 생머리인데 얼굴이 분명히 안 보이는데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 너무 예쁜 여자가 딱딱 들어오더니 그 현관 옆에 가방을 딱 내려놓고 구두를 딱 벗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베란다 쪽으로 가요. 근데 제가 그 방 한가운데 누워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제 몸을 통과하는 느낌이 나겠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훅 이렇게 통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현관, 베란다, 화장실, 침대, 싱크대, 침대, 베란다, 화장실, 현관 와 왔다 갔다 근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와 제가 몸에 막 그렇게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는 내가 죽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순간. 너무 이 여자분이 자기 집이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죽었나? 뭐지?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이제 제가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이에 이 여자분이 제 발목을 팍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발장과 침대 사이에 그 벽 그쪽으로 저를 끌고 가요. 근데 제가 잠깐만 근데 벽인데? 뭐 끌고 가봐 거기 벽이야 그냥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그냥 괜찮았는데 갑자기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몸도 같이.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깍 했는데 제가 딱 깼는데 꿈인 거예요. 네, 꿈인데 제가 이제 바닥에서 자고 있었던 거죠. 또 그래서 이러고 또 침대에 올라가 또 잤어요. 근데 그 사건을 시작으로 그날 저녁부터 제가 몸이 엄청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지방에 부모님 계시고 제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좀 아프고 이래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못 드려요. 걱정하실까봐. 근데 그날 제가 참다가 친구도 부르고 응급실도 갔다 오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토하고 머리 아프고 막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 그리고 계속 침대에 자다가도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서 막 방을 계속 기어다니고 막 이러는? 그리고 기어서 화장실 가서 막 토하고 오고 약간 이런 스타일. 그 정도로 아픈 거죠. 근데 제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새벽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다음날 첫 차로 올라오세요. 첫 차로 올라오셔서 이제 저 간호해주시러 오셨는데 저랑 병원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또 침대에서 이제 누워있을 때 엄마가 저를 간호해주시고 제가 잠들었을 때 엄마가 이제 땅에 이불을 깔고 주무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자다가 저희 엄마는 가위 누르고 이런 거 절대 없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야? 예. 그래서 딱 깨서 봤더니 엄마가 땅에 주무시는데 막 악몽을 꾸시는지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땅에 자면 눌린다는 걸. 그래서 엄마 그래서 막 엄마를 깨웠는데 엄마가 아이고야 막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니 그때 뭐 어디 아프다 그랬지 막 이러더니 갑자기 어디 막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알고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엄청 먼 친척뻘 중에 이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네, 주여. 아침에 주여 날 박자마자 예. 가보자. 엄마도 이상한 꿈을 꿔서 엄마는 그런 거 안 믿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갑니다. 교회로. 제가 어떻게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하니까 택시를 불러서 막 가요. 네. 제가 택시 뒤에 누워있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앞에 타셔가지고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마다 수요 예배라는 걸 드리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인데 수요 예배니까 더
이제 성도가 적게 오셨겠죠. 그날 네. 저녁에. 근데 이제 예배당에 보면 애기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와서 예배 볼 수 있게 어떤 장소인지 아시나요? 맨 뒤에 이렇게 신발 벗고 있는 들어가서 거. 네. 네, 맨 뒤에 약간 방음 처리돼 있고 애기들이 울어도 이제 예배에 별로 방해가 안 될 수 있는 맞죠. 그런 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그날 저녁까지 이제 좀 같이 있다 예배를 드리고 가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까지 그 목사님 댁에 잠깐 이렇게 쉬다가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유아 방 거기에 누운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자 이제 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예배를 시작하는데 엄마가 물 한 잔만 떠올게 하고 이제 잠깐 나가세요. 근데 이제 물을 떠오시느라 문을 살짝 이렇게 조금 열어놨죠. 네. 다행히도. 만약에 그때 닫혀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소름.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제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가 발목부터 탁 이렇게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그 느낌이 너무 그래서 제가 비명을 진짜 그 예배당에 떠나가라고 지른 거죠. 그래서 그 제 비명 소리가 예배 시간에 완전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죄송한데 성도 여러분 잠시만 예배 중단하겠다고 그러고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유아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몸에 손을 올리고 막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예. 저 막 울고불고 막 발악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엄마도 막 저쪽에서 막 울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이제 목사님 사택에서 자고 내일 같이 그 집을 가보자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날 제가 이제 계속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계속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 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음날 제가 아침을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괜찮나 막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괜찮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집에 가봅시다. 근데 이제 저는 교회에서도 성수를 쓴다는 걸 몰랐거든요. 오, 그래요? 예. 네, 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은데 예. 목사님이 이제 한 집사님이랑 같이 넷이서 이제 저희 집을 왔어요. 이제 문 열어봐라.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한 곳을 딱 보시더니 뒤에 계시는 집사님한테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뭘 주섬주섬 꺼낸 그게 성수인 거예요. 유리병에 든 무슨 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갑자기 막 뿌려요 어디다가 그 방 한 구석에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나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도 좀 뿌리시고 또 좀 있다가 이쪽으로 뿌리시고 그러더니 이제 점점 현관 쪽으로 이렇게 뿌리시는 거죠. 갑자기 이제 앉아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그러고는 이제 뭐 건강관리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네. 근데 그날 이후로 정말로 땅에서 잠이 들어도 가위가 안 눌리는 거예요. 오, 예.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집이 너무 무서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을 내놓은 거죠. 그 계약 기간 되기도 전에. 네.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냥 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게 됐다. 집을 내놨는데 뭐 이제 저는 어차피 쫓아냈고 뭐 다른 분이 오셔도 뭐 피해는 없겠지만 저는 어쨌든 겪은 게 있으니까 이 집이 무섭고. 정 떨어지지.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집을 어느 날 한 신혼부부인가 이렇게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무슨 역이랑 얼마나 가깝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 집의 장단점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나가셨는데 딱 이사 들어오기로 하신 날 그 전날 있잖아요. 제가 잠을 자는데 꿈에 누가 벨을 눌러요. 집에. 띵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관문을 이렇게 딱 열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딱 문을 열었는데 A라고 적혀있는, 그러니까 반지하라고 네네요. 했잖아요. 제가 네네네. 계단 내려와서 제가 현관 열면
여기가 바로 이제 저희 집 현관 바로 옆이 서 있는 거죠. 그 여자가 까만 투피스를 입은 처음에는 흰 투피스였잖아요. 근데 까만 투피스를 입은 너무 예쁜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손가락을 막 이렇게 그 검지를 막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저희 죄송한데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래요. 근데 제가 예쁜 여자한테 약하거든요. 순간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되게 싹 웃으면서 집을 딱 들어와요. 제가 이러고 현관문을 딱 닫으면서 잠에서 깬 거예요. 안 돼.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이사 나왔어요. 뭐야 어떡해. 그 이후의 일은 모르는데 이제 이게 약간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흰 투피스, 검은 투피스? 막 이렇게. 얼굴 안 보였지만 되게 예뻤는데 그 여자 되게 예뻤는데? 막 이러면서 막 뒤늦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 신혼부부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최근에도 이제 녹음하러 다니다 보면 네. 그 집 근처에 녹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봐요. 근데 이상한 건 분명히 그 장소에 그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골목이고 그 집인데 그 집이 있어야 될 그쪽 그 세 번째 골목 거기 맞는데 그 집이 없어요. 사라졌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에 그 집이잖아 이렇게 해서 운전하고 가다 딱 봤는데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도 아니에요. 거기가 보니까 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맞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맞잖아. 여기 세탁소 여기 하고 여기 맞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집에 그 입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야.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네네. 나율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나 이제 귀신 나오는 집에서 좀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하시는 거지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못 느끼죠. 어느 집에 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사를 딱 가면 처음날 그 집에 자보면 그 집에 귀신이 있다 없다는 아는 것 같아요. 거봐요.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좀 통상적으로 촉이 좋다 이런 쪽으로 알려진 거지 대부분은 몰라요. 자도 그냥 꿀잠 자고 일어나고 그렇긴 합니다. 실제. 그렇군요. 네. 하나만 딱 붙여서 얘기 드리면 네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사를 갔는데 첫날 잠을 자는데 거실에서 얼굴이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뭐 탔다? 이렇게 녹아내렸다? 이런 남자분이 서 계신 거예요. 거실에. 근데 저는 오늘 이사를 왔으니까 네. 제가 뭐예요? 나가세요. 이랬어요. 침대에 누운 상태로. 근데 갑자기 그분이 확 얼굴이 제 눈앞으로 확 오더니 나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운데 이 눈을 피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확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집들이를 하느라고 이제 몇몇 선배님들도 초대하고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한 선배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길을 헤매셨대요. 차가 이렇게 길을 못 들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오시더니 야 나유라 여기 바로 뒤에 장례식장 있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례식장이요? 몰라요. 그랬는데 1년 뒤에 제가 알았는데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이 있구나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1년 뒤에 그 병원이 화상 전문 치료 병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불타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신 분들. 네. 그래서 그러면 약간 이렇게 했던. 아니 그러면 이제 나율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쪽이 좀 민감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다른 성우분들도 좀 녹음하면서 이상한 일들 많이 겪는다고 하잖아요. 있죠. 네, 있어요. 옛날에 분당에 있었던 투니버스 건물에는 아예 선배님들 사이에 유명한 단발머리 귀신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투니버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해요, 또. 뭐예요? 이거는 저도 듣고 진짜 으악! 이러고 소리 질렀던 건데, 이제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고 방송 나가기 전에 감수를 하시잖아요. PD님이랑 막 이렇게. 근데 약간 이렇게 감수를 하다 보니 약간 대사가 이렇게 팝핀이 났다 그러나 이렇게 퍽 소리 들어가게 이렇게 된 게 있어가지고 다음날 그거를 넘겨야 하는데 방송 나가기 위해서 그 테이프를 넘겨야 하는데 이걸 빨리 수정 녹음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늦게 그 모 성우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PD님께서. 그래서 선배님 너무 죄송한데 지금 진짜 너무 죄송한데 잠깐 오셔가지고 이거 한마디 따주실 수 있냐. 보통 같으면 뭐 다음에 오실 때 부탁드리면 되는데 이게 내일 소재가 나가야 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선배님이 막 화를 엄청 내셨대요.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까지 지금 오라고 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PD님이랑 그 엔지니어 실장님 두 분이서 어떡하지? 이제 근데 그 선배님이 막 화를 내시다 전화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떡하지? 다시 전화를 하기도 죄송하고. 근데 이걸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누가 막 이렇게 오더니 바로 녹음실 부스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인사도 안 하고. 근데 보니까 그 선배님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선배님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이러고 녹음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녹음을 하시고 이제 그 두 분이 같이 계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는데 그분이 녹음 마치고 인사도 안 하고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확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아유 어떡해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녹음할 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오후에 그분 녹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PD님이랑 그 엔지니어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어제 너무 감사했다. 진짜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 소재 이제 넘기고 지금 이제 그 방송 틀려고 한다. 이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선배님이 응? 언제 연락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어제 저희가 몇 시쯤에 이렇게 연락 드렸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녹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나 연락 못 받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두 분이서 같이 있었으니까 선배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선배님 이거 어제 해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제 녹음해주신 부분을 쉬는 시간에 잠깐 틀어봤던 거죠. 그렇지. 결과물이 있어야지. 네, 이거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녹음을 딱 그 했던 부분을 틀었는데 이렇게 녹음이 돼 있었어요. 우와. 완전 소름 돋죠. 그래서 급하게 다시 선배님 계시니까 녹음 따가지고 다시 넘기고 막 이렇게 했었다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 있었어요. 성우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네요, 이거는. 네. 이 얘기는 투니버스 선배님들은 다 아시는 것 같고 저도 투니버스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싫어!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렀었는데 네 그렇게 했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었어요. 아니 아무런 소리가 그냥 녹음이 안 됐었으면 그것도 무서운 거긴 한데 그쵸 와 이랬다고요? 네 이렇게 막 그렇게 돼 있었죠. 그 부분이 그 대사 한마디가. 와 아니 그러면 녹음을 하고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녹음하고 들어본다고요? 안 들어보나요? 녹음하고? 녹음하고요? 예. 성우들이 자기가 녹음한 걸요? 안 그래요?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나중에 TV 나오면 모니터링을 하긴 하지만.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 밖에서 계신 분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구나 그냥. 그쵸. 근데 이상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성우님 이상한 소리가 녹음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없었나요? 그런 적도 있죠. 네.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참 더빙 중인데 갑자기 PD님이 잡소리 들어갔어요. 뭐 소음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세요. 종이 소리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근데 요즘은 성우들이 종이로 대본을 안 보거든요. 태블릿 PC로 이렇게 대본을 보는데 종이 소리요? 종이 넘기는 소리 들어갔어요. 조심해주세요. 이러는데 아무도 종이 대본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이거 수장 갈게요. 그랬는데 저쪽 방에서 누가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에는 남자 성우 혼자 들어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일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소리가 녹음이 되거나 그러면 뭐 대박난다 이런 거는 음악 쪽엔 있잖아요. 네네네. 성우 쪽 그런 애니메이션 쪽에도 있나 그런 게? 애니메이션 쪽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녹음실에서 이렇게 헛걸 봐가지고 네. 근데 그 게임 녹음 중이었는데 그 게임이 대박이 날진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면 좋겠어요. 대박. 네. 오. 아, 무슨 네, 게임인지 저는 그분이 궁금하다. 작가님인 줄 알았는데 네네. 아무도 거긴 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대박이 날 것 같긴 한데요, 느낌이. 또 대박 성우님이 나면 녹음하신 좋겠어요. 거니까. 네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요, 진짜. 네, 여러 가지 뭐 더 저는 집에 대한 일들도 많고 네네. 뭐 또 선배님들 얘기도 되게 많긴 한데 이야, 네. 이 말은 즉슨, 아직 여러분들과 계속 만남을 이어가겠다. 좀 이렇게 봐도 아우.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우님? 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네네. 이렇게 누가 써준 대본만 읽어봤지 제가 이렇게 그냥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아닙니다. 재미있으셨을지 네. 모르겠어요. 워낙 또 연기도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됐다 보니까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어떤 작품이시건 대박 나시고 네네. 새해에는 좋은 일들 또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비님이랑 아이고. 귀족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40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역시 아칼리 성우분께서는 진짜 마음씨도 너무나 이쁘고 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귀족님들도 또 김나율 성우님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 치시면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검색해서 한 번 더 보시고 보시면 또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야기들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실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